나에게 익숙한 생활 기반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누구나 뭐 꿈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무모하다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네. 특히나 예술가 분들에게는 이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천 장안 창작마당에서는 여러 작가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문화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윤윤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시각예술 작가 윤윤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각 예술 작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각 예술이 약간 좀 생소하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일 것 같기도 네, 하고.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화가라든가 조각가 같은 전통적인 예술가들과 비교해서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작업 방식, 뭐 심지어는 협업자들까지 작업 목표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루는 뭐 작업 주제 중에 여행 같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관련된 작업 소재로도 매번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작업 초기였던 2008년도의 배낭 세트 같은 작업들은 인도나 네팔의 주요 관광지에서 수집한 배낭 1개 분량의 관광 기념품들을 전시장으로 옮기고 기념비 형태로 재조합한 설치 작업인데요. 네.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소비 문화 속에서의 관광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또 몇 년 전에 제작한 점사 시리즈는 앞서 보신 그런 배낭 세트에 사용됐던 작업 소재들 또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기념품 소재들을 그대로 다시 재사용했지만 물체들 간의 뭐 조합 방식이라든가 일종의 조립 방식 같은 거는 무속이라든가 민간 신앙 내용에서 차용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들 통해서 최근 몇 년간 팽배해져가는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 그리고 동시에 재료비마저 감당하기 힘들어져가는 젊은 작가로서의 현실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 앨범이라는 사진 작업인데요. 사진 같아요. 예, 그리고 앞서 작업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게요. 또 동시에 기념품이라는 소재들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요.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영향이 있었을 때라 그런 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관광업계, 특히 자영업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념품들, 특히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여있는 관광 기념품들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촬영해서 기록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소재라도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만드는 작업 결과물이 어떤 멋진 시각적인 그런 결과물을 목표로 하기보다는요.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예술가 또 미술가들과는 목표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게 회화 방식이든 사진이든 설치든 다 포괄해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순천 장안 창작마당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머물고 계신데 순천에는 뭐 계기가 좀 있으셔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오신 겁니까? 예, 순천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저한테는 완전히 낯선 공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저도 잘 몰랐던 제 모습 같은 것들이 작업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레지던시에 거주하는 기간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머물고 예, 계시죠? 제가 장안 창작마당에 머무는 기간은 6개월인데요. 네. 6개월이라는 어떤 시간이 일반적으로 순천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체류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훨씬 길지만 길죠. 예, 또 동시에 순천에서 삶을 살아가는 순천 시민들의 어떤 삶의 시간과 비교하면 물리적으로 또, 짧아요. 예, 또 예.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이나 거주라는 맥락을 다루는 작가로서 레지던시에 거주한다는 거는 이 관광객과 거주민 이 둘 사이의 어떤 특이한 지점에서 창작 활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런 것 같아요. 관광객도 아니고 거주민도 아니고 6개월 동안 머무시는 그러게요. 동안. 자, 그럼 순천에 계시는 동안은 어떤 테마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순천 시내에 있는 빈집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빈집이요? 예, 특히 적산가옥의 흔적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까지는 인정받지 못해서 철거를 눈앞에 둔 그런 빈집들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관광 상권의 변화 같은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타문화의 불완전한 결합, 또 집이라는 어떤 가장 사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의 소멸 같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코로나를 겪었고 근래에 들어서는 많은 것들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행이라든가 장거리 이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들도 과거와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확연히 느끼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잘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감정이 그런 게 거죠. 있죠, 아무래도. 네. 예, 또 그런 것들이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는 타인에 인한 불안감인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운데 더 정확히는 그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내 의지대로 지킬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든가 본능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붕괴를 앞둔 그런 빈 집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작업 소재로도 활용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집을 소재로 어떤 또 작품들을 또 도출해 내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술에서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가님은 참 큰 것 같아요. 아시아 여행을 2년여간 하셨는데 여기서 특별한 또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제가 태국하고 미얀마의 북부 국경지대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낸 적이 있어요. 예, 그 지역은 두 나라가 다리 하나를 경계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다리 중앙선 각각 반반씩 태국 국기와 미얀마 국기가 개양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미얀마 쪽에 있는 국기가 전혀 다른 디자인의 국기로 바뀌어서 개양돼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총선을 앞둔 미얀마 군부 정권에서 기습적으로 국기 디자인을 바꾼 거였거든요. 예, 그런 체험 속에서 국가라든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고 또 제가 머물렀던 그런 국경 지역이라는 곳이 관광객들이 그렇게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거든요. 쉽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인데 그러겠죠. 예, 그런 곳에서 제가 오래 머물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또 생각들을 했듯이 여행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더 넓게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또 사물들 또 보게 되는 풍경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느끼는 것도 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실감한 여행이었었죠. 네, 이렇게 여행에서 느낀 점들을 담아낸 작품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전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이랄지 좀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국내하고 비교하면 현지에서 소재를 조달하고 또 제작까지 맞춰야 되는 경우에는 언어라든가 아니면 소통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고 거기다가 뭐 사용 가능한 재원의 한계 이런 것들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뭐 생각하거나 고민하게 됐던 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작업 활동을 통해서 뭐 말하고 싶은 것들 이런저런 것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통해서 말해야 하는 것들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길러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여행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또 공부하는 시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태국, 미얀마 국경의 국기 이야기도 주셨는데 국기를 소재로 해서도 작업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타문화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오히려 어디서 왔는지 또 저를 본능적으로 자극하는 최초의 시각적인 감각은 뭐였는지 그런 이미지들이 뭐였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 시작됐던 그런 국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이렇게 펄럭이는 성조기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조그만 컬러 TV로 봤었던 88 서울 올림픽이라든가 또 거기 있는 경기장의 국기들 어떤 그런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는 계기가 돼서 그 후로 작업 소재로도 자주 사용을 했었고요. 네. 특히 저한테는 그 국기를 구성하는 굉장히 형형색색의 다양한 시각적인 기호들의 그 어린 시절에 완전히 매료됐었거든요. 그 기억들이 다시 저한테는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이후에 설치라든가 드로잉 같은 개인 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활용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데서도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의 여러 가지 문맥의 측면에서 사용을 해왔었죠. 네.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기뿐만이 아니라 뭐 관광 기념품이라든가 더 넓게는 국적성 자체가 모호한 사물들에까지 점차 관심사를 넓혀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습니다. 시각 예술 작가로서뿐 아니라 말씀하셨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기획자로도 활동하셨는데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예, 흔히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면 참여하시는 어떤 시민들이 작품 제작 과정을 체험해보는 수준에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진행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참여자들이 제 작업 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협업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시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창작 활동이라는 게 예술가 어떤 개인의 자기 표현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작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도에 했었던 다문화 가정 아이들하고 함께 국기를 제작하는 그런 작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전 어떤 작업들에 있는 자료들을 소스로 삼아가지고 그래픽 교재라는 걸 제작하고 그것들을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 특수학교 재학생들 같은 학생들한테 배포해서 그 학생들 각각이 갖고 있는 나라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그 그래픽 교재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저하고 협업을 했었죠. 와. 예,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전에 제가 국기라는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개인 작업에서는 그게 문화적인 경계라든가 국경 같은 주제를 다뤘다면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 문제라든가 또 그 아이들하고 관련 있는 또 교육 또 더 넓게는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로 관심사를 더 넓혀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더 새롭고 넓은 주제로 이렇게 네. 확장됐네요. 네. 그렇죠. 예, 뭐 또 그런 예로는 그 다음 해에 진행했었던 2019년도의 사색노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민들이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네. 이렇게 큰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앞에 보면 그 건축 비용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서 미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법률이 갖고 있는 불합리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행정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는 시민들의 시선 같은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 당시에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시민 참여자들하고 같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스케치를 하고 또 함께 나눴던 얘기들을 모아서 전시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는데요. 네. 저는 프로젝트 기획자로만 참여를 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결과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시민 참여자들이 만든 거예요. 네. 예, 이런 방식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저는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작업 과정 내에 직접적으로 꼭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꼭 말을 해주지 않아도 참여자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어떤 창조적인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놀라워하는 걸 저는 자주 보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창작 과정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될 뿐더러 그 작업 결과물들은 기존의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가 어떤 건축물 미술 작품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 자료 또 관련 작품들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순천에 남아 계실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좀 순천에서의 삶이 끼치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렵네요. 근데 저는 어떤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설명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가끔씩 오래전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들, 일들을 불현듯 떠올릴 때가 있고 그게 창작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의 시간도 저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고 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순천 시민분들과 또 하고 있는 미술 작업들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얼마나 남으셨죠? 지내는 시간이? 예, 우선은 9월까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어서 예, 6개월 차가 되는 게 9월, 10월까지 거의 머물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또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